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년이 넘었으니까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저도 처음 카페 창업을 할 때는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의 자서전에서부터 카페와 창업에 관련된 책들은 두루두루 섭렵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한 권의 책을 만나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덕분이네의 16년 전 처음 창업이 어떠했는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오픈하던 날 직원은 5명인데 하루 종일 손님이 11명밖에 안 왔다는 그 얘기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등골에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몇 달을 전달을 돌려도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가 말이죠. 항상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카페의 성공의 열쇠는 무엇인가? 어떤 원리로 성공하게 되는가? 성공하려면 또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결국 이 책까지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답을 얻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의문을 풀 단서를 찾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은 그 단서를 제공해준 이 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서를 토대로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발하여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실패한 한 지방의 카페 사장이 미국에서 대형 브런치 카페를 성공시키기까지 그 해답의 단서를 제공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책은 대박나는 가게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10년도 넘은 훨씬 전에 발행한 책인데요. 몇 년 전에 찾아봤을 때는 절판까지 됐었더라고요. 이번에 제 채널에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현재는 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찬을 받아서 책 소개하는 그런 홍보 영상이 아니고요. 덕분이네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산 그런 책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책이거든요. 아마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본에서는 외식업계의 귀재라고 불린다는 주식회사 기와 코퍼레이션의 사장 나카지마 다케시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17년 동안 300개 이상이 되는 매장을 오픈하면서 축적되어 온 자신만의 노하우와 비법을 기술한 책입니다. 책에는 22가지 항목으로 법칙이라 분류해 놓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덕분이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항목을 발췌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번창하는 가게에는 아우라가 있다. 지은이는 문득 거리를 지나다 이끌리는 가게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독특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아우라는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 가게의 생김새일 수도 있습니다. 가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오싹한 한기가 드는 가게도 있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우라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게에 아우라를 풍기고 있는지요? 지은이는 22개의 항목을 통해서 자신의 가게에 아우라를 풍기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덕분이라도 항상 말씀드리는 컨셉입니다. 처음 정하는 이 컨셉이 가게의 70%를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인이 좋아하는 가게보다는 매니아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전문점이겠죠. 이 책의 저자는 주로 음식점을 창업했기 때문에 예를 든 것 또한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70% 정도면 잘 찾지는 않지만 매니아들이 좋아할 수 있는 30%의 메뉴를 갖추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니아들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입소문을 주도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인스타의 셀럽들이나 유명한 파워블로거 또는 커피를 배우거나 로스팅을 직접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충격적인 메뉴를 만들려고도 합니다. 전혀 엉뚱한 역발상의 메뉴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임팩트를 강하게 심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딴 걸 만들었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다 했지? 라면서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칭찬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소문을 낸다는 거죠. 메뉴 자체에 광고의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행과 실증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미디어에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유행을 만드는 것도 미디어의 힘이고 미디어에서 관심을 끄면 손님들도 실증을 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유행에만 쫓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나중에 실증으로 돌아오니까 그 양면의 칼을 잘 생각하면서 메뉴 구성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작년까지 유행했던 흑당 밀크티가 올해 여름에도 유행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새로운 음료가 나와서 또다시 유행을 선도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덕분이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음료 시장은 2, 3년을 주기로 항상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이전의 것은 도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2년쯤 지난 유행은 이제 식을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행과 실증은 미디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미디어에서 사라지면 유행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매장을 처음 열었을 때 그 사장이 갖춰야 될 애티튜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좀 고자세로 나가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어느 정도 고집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문성과도 연관이 있겠죠? 처음 오픈한 가게가 무조건 굽실거리면 손님들이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자세를 보이면서 장사를 하면 불평하는 손님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개성이 없다라는 말도 된다는 얘기죠.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레 사장 얘기인데요. 개인 매장이 어떤 방식으로 프랜차이즈화 해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얘기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카레 전문점이 오픈을 했어요. 가끔 문 앞에 이런 메모가 붙습니다. 재료 구입에 실패해서 오늘은 쉽니다. 그 다음 날도 영업을 하지 않고 사흘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좋은 재료가 왔다는 이유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의 이런 행동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게, 이런 평판이 붙게 되죠. 주인은 끊임없이 연구도 하고 직접 인도와 유럽으로 날아가 다양한 종류의 카레를 시식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 손님이 카레나 향신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평소에는 과묵했던 사람이 이때만큼은 수다쟁이처럼 열기를 띠고 대화에 나섭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취재진이 찾아옵니다. 잡지에 이름이 실리고 어느 틈에 유명한 음식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권해도 가게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가게에서 요리를 배운 젊은이들이 독립을 원하면 하나씩 지점을 내어줍니다. 주인은 본점과 똑같은 음식을 만들도록 엄격하게 지도하고 지점을 내서 나간 제자들은 주인에게 배운 그대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듭니다. 지은이는 이것이 성공하는 열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것이 이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책에서는 비단 음식점을 매개체로 얘기하고 있지만 카페 창업을 하시는 우리 덕분이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은이가 오픈한 수많은 매장의 컨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참 재밌습니다. 아마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움을 준 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래된 책이라 어쩌면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요즘 서점에서 팔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네요.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